네, 알파벳 한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볼 겁니다. 사람에게서 한자를 쓰는 주체인 사람에게서 어떤 글자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실 거예요.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가 사람인이라고 그랬죠. 사람인자는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인간, 인류, 동양인 할 때 사용되는 글자들이죠. 자, 그리고 사람은 사람인데 장정이 팔을 벌린 사람, 즉 사람을 좀 더 세분화한 거예요. 어른, 장정의 뜻을 갖는 글자가 이 큰 대자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쓰러질 것 같은 등이 굽은 병든 노인을 본뜬 글자가 이 비수비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그러면 알겠는데 비수비 그러니까 마치 무슨 칼처럼 느껴지는데 칼이 아닙니다. 칼이나 수저가 아니라 비수비 그러는데 사람비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이 팔을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무릎 위에 살포시 팔을 이렇게 포개 놓은 여자의 모습을 본뜬 글자가 여자입니다. 여인, 모녀, 여자, 여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사람인은 다 사람을 관련된 글자들인데 사람인이 대표 글자고 좀 더 세분화해서 큰대, 클대, 비수비, 사람비, 여자, 여 이렇게 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된 글자가 3개 있었죠? 사람과 관련된 글자가 3개 있었습니다. 사람인, 사람인. 요 사람인은 언제 쓴다고요? 글자의 왼편에 올 때, 다른 글자 합칠 때 왼편에 올 때 이 글자를 쓰고 요 사람인은 언제 써요? 다른 글자 합칠 때 아래쪽에 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한번 보시죠. 사람인과 나무 목을 한번 합쳐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쉬고 있는 모습이죠. 쉴 휴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인을 안 합쳤느냐? 이거랑 이걸 합치면 이 글자가 두 글자처럼 보이죠? 인목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글자의 모양이 안 좋습니다. 글자가 너무 넓어졌죠?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글자가 되고 한 글자처럼 보이고 이런 것을 조형미다 그래요. 어떤 글자든지 글자의 꼴이 멋있어야 돼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조형미 그럽니다. 어떤 언어든지 다 조형미가 있습니다. 이 조형미 때문에 이 사람인을 이 사람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쓴 데서 사람인 변 그래요. 변돌이 그러죠. 사람인 변 그럽니다. 사람인 변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자는 무조건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인 또 입구를 합치면 형자가 되죠. 네. 요 글자는 잘 보시면 이 형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글자 아래편에 왔잖아요. 아래편에 왔기 때문에 사람인 발 그래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글자 사람인. 요 세 글자 보시면 다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말하거나 제사상 앞에서 신에게 비는 일도 대신해서 주문을 내거나 빌거나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건 대표로 하는 사람이라서 형자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대자에서 이 큰 대자는 마치 사람인자와 한일자를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장정이 팔을 벌리고 있는 이런 아주 모습에서 어른, 장정, 크다 이런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클 대자입니다. 이 클 대자에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강조해서 한일자를 부호로 썼습니다. 이렇게 부호로 써서 만든 글자가 하늘천 이렇게 되는 거고 장정이 장가갈 때가 돼서 상투 털었습니다. 상투 튼 글자를 한일자로 부호로 써가지고 상투 튼 글자가 바로 뭡니까? 그게 지아비부입니다. 장부 그 다음에 대장부, 공부 할 때
부인할 때 이랬을 때 쓰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자를 쓰고 장정이 땅을 앙팡지게 딱 밟고 서 있으면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강조한 글자가 바로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대자 밑에 한일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설립자였는데 요거를 설립자로 쓰면 모양이 좀 빠진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설립자를 모양을 바꿨습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어느 나라 글자나 다 조형미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설립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한일자에다가 요 밑에다가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점주자를 부호로 써가지고 찍은 글자가 클 태자입니다. 클 태자예요. 요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가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가지고 크다라는 걸 강조한 글자가 클 태자죠. 태극기, 태평양, 태백산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주차를 보셨고요. 3주차에서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제 자, 사람은 사람인데 이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비수비는 사람은 사람인데 쓰러진 노인네 이리 나이 들어갖고 정정했던 이 장정이 나이 들면서 점점 등이 굽어오고 등이 굳어지고 어깨가 처지고 상황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비수비인데 수저비, 비수비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수저, 비수비가 모양이 비슷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수비자가 요게 수저의 모습이나 또 단독 짧은 칼의 모습과 비슷해서 비수비라 그랬지만 사람 비입니다. 자, 두 사람을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사람을 비교한 모습, 요 두 사람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비교했어요? 이렇게. 뭐 키가 재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얼굴 뭐 누가 잘생겼나 재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서 비교할 비자가 나왔어요. 변줄비, 그렇죠. 비교하다, 비유 이랬죠. 요 비수비자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놓은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요 비수비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놓은 글자가 요 글자예요. 그렇죠? 요거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통 등진 쪽을 북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북녘 북자가 나왔습니다. 요 두 글자에서 북녘 북자가 탄생한 겁니다. 북한, 남북, 북해 뭐 그러죠. 이 북녘 북자는 우리가 싸우다가 등을 보이는 것은 패한 거죠. 패할 배자, 달아날 배자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수비자가 노인 사람비라 그랬죠. 사람이 점점 쌩쌩했던 사람이 점점 등이 굽어져 가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합쳐놓은 글자가 대화입니다. 변화할 때 쓰는 말이죠. 화학할 때 쓰고 화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변화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물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 성질은 갖고 있어요. 이 노인네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아프든 쓰러졌든 등이 굽었든 사람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상태가 바뀐 거예요. 델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풀 초자인지요? 풀이 자라면 처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던 풀이 말입니다. 점점 자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꽃으로 바뀌죠. 꽃 하자입니다. 여러분 이 풀 초자는 풀이 한 폭 이렇게 핀 모습이 이 쌍날 철자입니다.
요거 두 개 한 모습이 요 풀초자예요. 그러니까 쌍날철 하나와 쌍날철 두 개가 다 풀과 관련된 글자인데 요 풀초자를 여기 대신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모양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글자 꼴이 어때요? 글자 모양이 좀 빠지죠? 그래서 요 풀초자가 다른 글자 함께 써서 위로 올라갈 땐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요 글자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붙여 쓰면 돼요. 초두머리, 머리라 그래서 초, 풀초, 초두, 머리두, 머리 이렇게 한 거예요. 초두머리라는 말은 풀초자입니다. 3주차는 이제 이것으로 마쳤고요. 4주차는 사람은 사람인데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여자예요.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여자란 뭐가 특징입니까? 여자의 특징은 결혼해서 아기를 놓는다는 특징이 있죠? 아기를 놓으면 아기에게 젖을 줘야 됩니다. 젖은 누가 줍니까? 어머니가 주죠. 여자의 두 가슴을 강조한 글자가 어미모자입니다. 여자의 두 가슴을 강조한 글자가 어미모자. 이 여자 열자를 좀 비틀어 가지고 여자 열자를 비틀어서 이렇게 돼 있는 글자를 좀 비틀어서 여기다 점 찍어 놓은 게 가슴을 강조한 글자가 어미모자. 모성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성애, 모자, 어머니와 아들, 모녀, 어머니와 여자, 딸 그런 얘기죠. 어머니가 상징하는 왕비나 또 귀부인이 항상 이 머리를 이렇게 비녀를 꼽든지 아니면 장식을 해서 항상 단정하게 앉아있는 그 귀부인의 모습을 본뜬 글자가 이 어머니 모를 써서 매양매자입니다. 단정하게 한복 쫙 곱게 차려입고 머리 탁 비녀 꽂고 머리에다가 막 금은 보석으로 단정한 왕비나 귀부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매양매자입니다. 매양매라는 것은 항상 늘 이런 뜻이죠. 매번, 매회, 매일, 매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왔습니다. 홍수가 한 달 내내 내렸습니다. 동해바다를 갔더니 물이 불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가물었습니다. 동해바다가 물이 사라져가지고 해수하려면 울릉도까지 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다는 워낙 넓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 이상이 바닷물입니다. 담수는 강이나 호수에 있는 물은 3%도 안 돼요. 1점 몇 프로 이런 설도 2.5%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비가 안 오면 강물은 줄어들지 몰라요. 호수물은 저수지 물은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바닷물은 늘 같아요. 한 달 내내 비가 오면 막 강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고 엄청날지 모르지만 저수지가 넘쳐날지 모르지만 바닷물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이 물, 늘 물숫자죠? 늘 한결같은 물이 상징하는 글자가 뭐예요? 바다, 해자입니다. 한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를 조립하고 분해해 보니까 한자 공부하는 게 재밌죠? 응용력, 추리력, 상상력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한자를 봐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해되는 마지막까지 분해되는 글자가 이제 알파벳이에요. 그 알파벳 값이 뭔지, 이게 손을 나타내는 글자인지, 이게 활을 나타내는 글자인지, 무기인지, 쌀인지, 곡식인지, 사람인지 이것만 이제 알면 합쳐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일까를 추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배운 글자 전체를 이렇게 카드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신 거예요. 카드놀이 많이 해서 한자 실력도 늘어나고 한자 공부도 재밌어지고 추리력, 응용력, 상상력도 증가해서 다른 학습에 있어서도 일취월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